풀박차 정상으로 가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가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자, 쭉 가는데요. 1차로 가고 있습니다. 네, 황색 전멸등이네요. 황색 주의등이라고 그러죠. 이럴 때요. 예. 녹색 신호입니다. 녹색 신호에 가다가 앞차가 앞에 신호 녹색 신호인데 앞차가 왜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요. 요건 주의등인데 쭉 가면서 저 앞에는 이제 녹색 신호입니다. 근데 자, 브레이크 등 보세요. 요 등이 변하지 않죠. 가다가 그대로 가다 멈추네요. 그리고 이때 요 길로 쑥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하이 참나. 미리 들어가지. 그 실성구간에서 여기서 미리 들어갔어야죠. 좌회전 하려면은. 근데 거기서 고길 파고 들어가려고. 근데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가고요. 자, 깜빡이도 요때 브레이크 잡으면서 이때. 그리고 이때 더 받으니까 꽝꽝. 이런. 이번 사고에 대해서 자, 요 차는 잘못 없죠? 멀쩡하게 서 있다가 뒤에서 들이받쳤으니까요. 근데 요 차가요,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오고 거기서 등 멈춘, 녹색 신호 멈춘 저 차 보험사가 왜 뒤에서 들이받아요? 뒤에서 들이받아서 더 잘못이에요. 불박차 보험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2차 30, 불박차 70을 얘기합니다. 요 차는 빵이죠,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고 하니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다니 70대 30 적당하다, 50대 50이다. 오히려 앞차 잘못이 더 커 보인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70대 30 적당하다 4%. 아니다. 아니 깜빡이도 수면수 키면 많기나 마찬가지죠. 브레이크 등도 고장나고 그래서 앞차 잠이 더 크다가 96%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왜 뒤에서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를 시키지 못했느냐, 그리고 앞차랑 가까워지면 미리 조심했었어야지 하면서 뒷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럴 때 거의 무조건 뒷차를 가해 차량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앞차 잘못이 더 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앞차 30, 불박차 70 정도일 것 같습니다. 경찰에 접수되면 불박차 운전자에게 벌점과 범칙금 부과될 것이니 30대 70대 빵으로 마무리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시청자 투표는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아니라 절대 다수예요. 96%예요. 그냥 마음의 위험만 받으시고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경우 앞차 잘못이 더 커야 옳겠죠. 누가 골탕 먹었습니까? 불박차가 완전히 골탕 먹은 거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뒤차가 가해자고 뒷차 잘못이 더 크다고 경찰과 법원에서 그렇게 인정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뒤바뀌어서 이유 없이 브레이크 등도 없이 슬그머니 멈춘 앞차 잘못이 더 커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이 앞차 잘 보세요.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할 겁니다. 출발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자, 앞에 빨간불입니다. 신호 바뀌었네요. 이제 차 출발합니다. 앞차가 가더니 멈춰있네요. 브레이크 등도 없이. 이런 나중에 브레이크 등 들어오네요. 헤이 참. 자, 신호 바뀌어서 여기서요. 처음에 신호 바뀌었어요. 이제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에 신호 대기하다가 신호 바뀝니다. 앞차 갑니다. 예, 브레이크 밟고 있었어요. 그런데 브레이크 등이 이제 꺼지고서 앞으로 슬 가요. 그럼 앞으로 가야죠. 가야 되는 당차로 가는데 왜 거기 멈춰 있어? 이번 사고, 친구분의 사고랍니다. 그런데, 참 이거, 올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친구가요. 그래도 변호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상대차가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오고 갑자기 거기 서 있는데요. 불박차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거 100대 빵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이거 100대 빵이에요? 100대 빵 아니에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불박차 100% 잘못이다. 아니다. 앞차가 브레이크 등도 없이 거기서 슬그머니 멈추면 뒷차가 완전히 황당하지 않느냐. 앞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82% 앞차에게 조금은 잘못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가야 될 때 갔어야 되는데 왜 안 가? 불박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18%입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저는요, 앞차는 왜 멈췄을까 했더니 왜 멈췄는지 못 물어봤대요. 하도 황당해서요. 앞차가 밉긴 하지만 앞차가 달리다 갑자기 멈춘 것 같아요. 슬 가다가 잠깐 멈춘 거 앞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애매해 보이는데요. 시청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청자 투표 결과는 앞차에게도 잘못 있다는 의견입니다. 앞차에게도 10 내지 20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현실적으로 100대 빵은 없어? 왜 안 갔어? 그렇게 주장을 하면 앞차 운전자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경찰서에 신고할게요. 경찰서에 접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서는 이건 무조건 뒷차 가해자로 보죠. 무조건. 내 앞차에게 잘못이 있다면 한 10에서 20% 정도예요. 속도가 빠르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럼 불박차가 벌점하고 범칙금 먹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백대현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불박차 운전자가 이번 사고로 사망했다라든가 또는 식물인간이 됐다라든가 그러면은 손해배상 하나도 앞차가 못 준다 그러면 내가 다만 거기서 10%라도 20%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소송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경찰에 접수되도록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고로 뭐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앞차 운전자가 쿵 했으니까 먹이야 이래 됐겠죠. 그래서 이론과 현실이 달라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백대빵 앞차도 일부 잘못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 잘못을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그 사연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번 사고는 아주 특이합니다. 불박차 가서 신호 대기할 겁니다. 그리고 불박차가 서 있던 곳 조금 지나면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불박차 갑니다. 가서 빨간불이죠. 네, 여기서 멈춥니다. 멈추고 요 앞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죠. 좀 있으면 신호가 바뀔 거예요. 신호 바뀌었어요. 저 뒤에 차 옵니다. 차 한 대는 1차로로 비켜가고요. 그 뒤에 오는 차, 요 차. 저 차 깜빡이 켜고 와요. 네, 오른쪽 깜빡이 켜고 불박차 출발하는데 여기로 들어가다가 잘 보이진 않지만 상대차가 오른쪽 깜빡이 켜고 온 거예요. 불박차는 브레이크를 잡고 있었는데 신호 바뀌었는데 거의 10초 동안 안 갔어요. 약 10초 동안. 왜 그랬을까요? 피해서 뒤로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 말씀이요. 자, 제가요 피해서요 D로 넣었는데 D로 안 들어가고 N으로 들어가네요. 그래 다시 또 D로 넣고 그런 과정에서 10초 걸렸습니다. 녹색불로 변경되고 출발하기까지 10초 텀이 있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밟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뒤에서 오는 차는 저 차가 왜 녹색 신호인데 안 가지? 계속 서 있네? 브레이크등 켜고 있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피해가야지 하면서 우측 깜빡이 켜고 옆으로 피해서 가다가 사고 났습니다. 근데 불박차가 정차후 출발이기 때문에 불박차 70%, 흰색차 30%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0대 30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불박차로서는 내가 피해서 뒤로 할래도 잘 안 들어가고 이러다가 좀 시간 걸린 건데 억울해. 70대 30은 억울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70대 30은 받아들이자가 88%입니다. 불박차가 억울하다는 의견이 12% 있는데요. 불박차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뒷차 입장에서는 저 차가 왜 안 가지? 계속 서 있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상대차 입장에서는 뒤에서 쭉 오면서요. 어떻게 될까요? 녹색 신호로 바뀌었어요. 녹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서 있습니다. 언제 바뀌었나요? 여기서 녹색 신호 바뀌는 게 이때 바뀌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저 뒤에 차가 오죠.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안 가고 있어요. 계속 안 가니까 계속 서 있는 차구나. 나 비켜가야지 하는데 출발하면은 이 차 입장에서는 불박차 출발하는 게 안 보입니다. 왜냐면 섰다가 서서히 출발하면은 계속 서 있는 걸로 생각되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더 때리는 거죠. 그래서 70대 30이면은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상대차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편 이런 사고 뒤에서 오는 차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할까요? 오른쪽 깜빡이 켜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 차가 왜 안 가지? 거기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녹색 신호니까. 그러면 저기서 저 뒤에서 오는 차가 그냥 1차로로 쭉 지나갈 것 같으면 이 검은 차처럼 지나가도 돼요. 요 차처럼 그냥 쭉 지나가면 괜찮아요. 근데 요 앞으로 우회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가세요. 여기서 빨리 가. 빵빵. 그래도 안 가면은 옆으로 지나가면서 불박차 운전자의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지나갔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죠. 앞에 차가 서 있다? 신호등 바로 앞에? 저 차가 뭐 딴짓하고 있나? 빵빵 해준 다음에 그래도 안 움직이면 옆으로 천천히 지나가는 게 그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흰색 차에게도 잘못은 일부 있는데요. 그 잘못 30%보다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불박차가 4차로를 변경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요 차는 지하철에서 올라옵니다. 요 차와의 사고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가 먼저 4차로 변경해요. 상대차가 여기 들어오면서 쑥 에이 불박차가 먼저 4차로 완전히 변경했죠. 변경했는데 저 차가 들어와요. 3차로 오나 저 앞에 버스랑 안전거리 유지되는 버스가 이렇게 되니까 그냥 치고 들어옵니다. 에이 여기 저절로 나오죠. 이번 사고 이 상대보험사에서는 80대 20을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90대 10까지는 왔대요. 우리 보험사에서는 100대 0으로 열심히 밀겠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끝까지 90대 10은 안 된다. 그 이상은 안 된다는데요. 근데요, 이거 칼에 있어도 못 피할 사고 아닙니까? 과연 저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100대 0이다, 100대 0은 어렵다. 즉 100대 0이냐 90대 10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100대 0이라는 의견이 94%고요. 100대 0은 아니다가 6%입니다. 불박차가 어떻게 했으면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6%는 100대 0은 어렵다는 의견이신데요. 다시 한번 불박차는 4차로 변경하죠. 4차로 변경해서 가는데 다시 여기서 관심법이 없으면 저 차가 이렇게 들어올 걸 알 수 있나요? 여기서 저 차가 앞차랑 안전거리 유지하겠지. 유지하면 천천히 들어오겠지. 근데 이 차는 이 오토바이 때문에 멈칫했을까요? 여기서 나 가는데 여기에서 그냥 저 깜빡이 보일까요? 깜빡이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저는 100대 0 의견입니다. 저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들어올 때 꺾기 전에 안 했잖아요. 깜빡이 미리 켜고 꺾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대각선 들어오잖아요. 대각선에 들어오면 저 차는 나를 못 봐요. 그래서 100대 0이 오라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 판사는 블랙박스에 보이네요. 보이는데 그럼 미리 저 차 약간 삐딱하잖아요. 삐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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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삐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불박차는 이미 이쪽을 보고 있는데 요 뒤에서 사각지대 들어온 차, 저 차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94%는 100대 0입니다. 하지만 6% 100대 0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소수에 해당되는 판사라면 100대 0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100대 0이야 옳겠습니다. 저 앞에 사고가 나 있어요. 그래서 차들이 이렇게 피해서 갑니다. 불박차는 3차로 가고 있고요. 아이쿠 3차로 가다가 네, 앞에 좀 막혀 있어요. 차들이 피해 가려고 그럽니다. 옳지. 그래, 들어오세요. 양보해 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저 흰색 차 들어오고, 나 가는데, 요 차, 또 차가 들어오려고 그러네? 옆으로 피해서 가는데, 꿍! 헤헤. 어느 차가 사고 났나요? 요 차, 흰색 차는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요 차입니다. 요 차. 저 차가 흰색 차는 보내줬는데 자기도 거기서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깜빡이 켜고 있지만 여기 차선 살짝 밟을 때 이때 차선 살짝 밟습니다. 내가 옆으로 이렇게 해서 갑니다. 오른쪽으로 조금 치우친 거예요.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치면 되죠. 살짝 치워서 지나가는데 꽝 때렸습니다. 이 사고를 분심위에서요. 상대차 70, 불박차 30이래요. 아니 이런 사고에서 어떻게 70대 30인가요? 요 차가 70이고 불박차 30이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상대차는 2차로 3차로 들어오던 중이고 불박차는 4차로에서 3차로 들어오던 중이다. 아니 내가 무슨 놈 3차로 들어가요. 4차로 3차로 들어가. 나 3차로 똑바로 가고 있었는데 다만 옆으로 살짝 이렇게 해서 피해간 거지. 분심에서는 불박차도 4차로에서 3차로 들어왔고 상대는 2차로에서 3차로 들어왔고 동시 변경이다. 근데 저쪽에 상대차가 더 잘못이다. 7대 30이라고 합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아이고 분심에서 내가 똑바로 3차로 가고 있었는데 나보고 진로 변경이라고 차로 변경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4차로 차로 변경 아니지만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다시 들어오면서 거의 일종의 차로 변경은 비슷하게 볼 수 있지. 70대 30 적당하다. 아니다 100대 0이다. 아니야 그 중간 불박차도 조금 잘못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80%는 100대 0입니다. 20%가 불박차도 10% 아주 많으면 20% 있다. 70대 30은 한 표도 없네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의견입니다. 100대 0이고 싶습니다. 들어오는 차가 보고 들어와야죠. 저렇게 복잡할 때는 보고 꺾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불박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흰색 차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차는 못 들어오는 상황이죠. 흰색 차 지나갔어요. 그리고 요때 바로 여기 오잖아요. 불박차 있잖아요. 불박차 오는데 그리고 저 차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물고 옆으로 들어가서 이미 지나갔는데 뒤를 때렸어요. 이번 사고 100대 0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대차가 이렇게 차선 물고 있을 때 저 차가 무리하게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가볍게 빵 한번 해줬더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판사에 따라 불박차에게도 한 10% 많으면 20%까지 얘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저도 여러분들의 80% 마찬가지로 100% 100대 빵 의견입니다. 불박차는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하면 1, 2, 3, 4차로예요. 근데 1차로는 눈이 많아서 미끄럽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2차로 들어갑니다. 불박차는 2차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데 맞은편에서 우회전한 차량 사고 납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좌회전했어요. 네, 4개 차로 중에 1차로는 눈이 많아요. 저길 들어갈 수 없죠. 2차로 들어갔는데 우회전한 차 보세요. 이미 지나간 차 옆을 꽝 이런. 아니 저 차는요
자, 나는 눈이 많으니까 내가 2차로 들어가면 상대차가 자기는 4차로가 힘들면은 4차로에 눈이 많으면 자기 3차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2차로 가는데 2차로 내 옆으로 와서 때립니다. 상대차가 보세요. 여기서 충분히 윤리 들어가면 돼요, 윤리. 저 차로 원래 4차로 가야 되는데 4차로 눈이 많으니까 3차로 가면 되죠. 근데 2차로까지 와서 2차로까지 꽝. 자, 여기 이렇게. 그리고 저 차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요. 요 정도면은 그래 3차로 꺾을 수 있겠지. 요 각도가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윤리 꺾으면 요 차선 밟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미 지나가는데 나를 와서 뻥! 내 차에 조수석 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상대 측은 80대 20이래요. 아, 그러면서 아니 저를 왜 못 보셨을 했더니 이거 뭐예요? 햇빛 때문에 선샤인. 예, 선샤인 때문에 못 봤대요. 하, 참나.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여기서 돌면서 내 차 가는 걸 못 봤다고, 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불박차를 못 봤다 그러는데요. 이번 사고 100대 빵입니까? 100대 빵은 아니답니까? 여러분들의 100%가 100대 빵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렇죠. 아니 상대차가 그 넓은 데 놔두고 햇빛 때문에 안 보여서 나를 들이받는 말이 되겠습니까? 아, 네, 정상적인 좌회전이죠. 눈이 와서 왜 1차로 안 갔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2차로 가면 상대차 3차로, 4차로도 1분인데 왜 와서 들이받습니까? 100대 빵으로 하고요. 80대 20 주장하고 싶으면 그 20%는 햇빛에게 물어보세요. 스프린터님께서 운전을 참 조심스럽게 하십니다. 시야도 넓게 보시고요. 양보 운전도 잘 하시고요. 그리고 미운 차 있으면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막 뭐라고 또 뭐 하시고요. 네, 스프린터님께서 영상을 3개 보내주셨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말에 있었던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인데요. 가다가 뭔가 있어요. 보세요. 뭘까요? 잘 가고 있는데요. 자, 뭐지요? 뭐야 이거? 금방 뭐야 이거 그러셨어요. 소리 좀 키워볼게요. 뭐야 이거? 자, 여기서요. 교차로 건너자마자 뭐가 있습니다. 요거요. 포트홀. 엄청 깊어요. 저 포트홀 상당히 깊은데요. 여기 그냥 푹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이 횡단보도 요거요. 요거 여러분들 요게 한 거진 50cm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구두 딱 갖다 놓으세요. 여러분들 구두보다 더 길어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거 지름이 50cm 이상 돼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푹 들어가 있잖아요. 저거요. 바퀴 빠졌으면 차 두두두두 하면서 고장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피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 앞에 가는 버스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가셨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저 앞에 가는 버스랑 가까이 갔으면은 못 피해요. 안 보입니다. 따라서 안전거리는 저렇게 포토를 피하는데도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미운 차예요. 아주 얄미운 차입니다. 이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자, 아이고 이거 뭐예요? 이게 꽃갈콘도 날라와 있고요. 뭐가 바람이 부니까 막 나르네요. 네, 이게 1월 30일인가요? 1월 29일군요. 예, 바람 많이 부는 날 오후에. 자, 그런데 이제 앞에는 바람 부는 거 그것 때문에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어떤 차가 스프린터니 앞으로 들어올 거예요. 어떤 차? 요 흰색 차인가? 너니? 들어오는구나. 그래, 들어와. 잘 가네요. 들어왔다가 쭉 가면 되는데 근데 아니 그거 한 칸 오자고 내 앞으로 들어왔어. 야씨. 뭐 하는 거야? 어쩌자고. 그거 한 칸. 아니 여기서 해봤자 얼마 들어오겠어요? 아니 결국은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러려고 내 앞에 들어왔니? 이젠 가능한 차로 변경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이번에 세 번째는요. 우리 스프린터님께서 누구한테 양보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자동차 전용도로인데요. 제한속도 90도로입니다. 90도로에서 쭉 가면서 상대차가 보여요. 미리. 자, 여기서 내려오는 차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차한테 양보해 주려고 양보를 해서 속도를 줄입니다. 속도 보세요. 90에서 이제 줄어듭니다. 70 얼마까지 줄어들어요. 자, 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요 차한테 양보해 주려고, 요 차한테. 들어와. 들어와. 아이씨. 뭐해? 아니,
틀렸으면 가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가고 있냐? 내가 비켜서 가야 될까? 왜 안 가고 있냐? 아, 내가 그 차한테 양보해줬는데 그 차가 안 들어오네요. 아니, 그 차 들어오라고 시속 90으로 가다가 74 정도로 쭉 내려줬으면 들어오라는데. 그렇다고, 아, 들어오세요. 들어와. 창문 열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우리 스프린터님, 하나는 포토를 피하셨었고요. 안전거리, 그리고 시야를 넓게 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주 얄민 이상한 차, 황당한 차. 세 번째는 양보해주고 싶었는데도 양보를 못 받는 차.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방어운전 하시고요. 배려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운행 중에는 그냥 소리로만 들으십니다. 한문철 TV를. 네, 스프린터님 고맙습니다. 교통조사관분들은 차대 보행자 사고는 거의 무조건 차를 가해자로 보고 그리고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데도 일단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또 차대 어린이 자전거 사고는 거의 무조건 운전자에게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고는 어떨까요? 자, 불박차 1차로 2차로로 변경해 갑니다. 네, 천천히 가는데 그런데 오른쪽에 자전거가 이렇게 네, 초등학교 10살이래요. 우리 나이로 10살이라니까 3학년 되겠죠? 여기에서 갑자기 달려드는 이 자전거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 자전거 이렇게 역주행으로 그것도 엄청 빠르게 그리고 중심도 못 잡고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요. 불박차 운전자의 잘못이 있을까요? 피할 수 있습니까? 잘못 없죠. 예상도 못했고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근데 경찰에 갔더니 경찰관이 아니 이거요. 아니 어린이 자전거잖아요. 약자 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신고하시면은 결국은 불박차 운전자에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접수하시겠어요? 결국은 벌점 범칙금 부담스러워서 그냥 접수하려고 했던 거 취소했어요. 어린이 치료비는 14만 원 나왔고요. 내 차도 그렇게 많이 망가지진 않았어요. 내 차 자차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내 차는 내가 고치기로 하고 어린이 치료비는 어린이 부모께서 알아서 하시기로 하고 그래서 그냥 없던 일을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불박차에 잘못이 있습니까? 저를 어떻게 피합니까? 못 피하죠. 불박차 운전자분께서는 저 나중에요. 지금은 아직은 결혼 안 했는데요.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 낳게 되더라도 우리 애들한테 자전거는 절대 안 사줄 겁니다. 자전거 저렇게 위험하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요? 차대 보행자 사고는 무조건 되고 차의 운전자가 잘못했다. 차대 어린이 자전거는 어린이 자전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되고 차가 잘못했다. 라는 그런 교통조사관들의 그런 의식이 거의 대부분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바뀌겠습니까?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경찰에서는 접수가 정식으로 되면 나한테 안전운전 불행으로 벌점 10점이죠? 범칙금 4만 원 부과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다쳤으면 어린이 다친 것에서 2주면 5점 또 부과하겠죠? 그럼 일단 부과를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 인정 못한다. 통고 처분 나 인정 못한다. 나 즉결해 보내달라. 즉결 심판에 해보되면 즉결에 가서 그 판사가 이걸 어떻게 피해 무죄를 선고하든가 또는 무죄 선고하면 또 경찰서장이 정식 재판 청구할 수 있어요. 또 즉결을 기각하면 이거는 즉결해서 판단하기 좀 어렵다. 나 정식으로 진행해라. 그럼 경찰관은 검사한테 보냅니다. 안전운전 불이행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죠. 통고 처분을 그냥 내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수사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가 보고서 이걸 어떻게 피해? 무혐의 하면 다행인데 무혐의 안 하면은 검사가 약식 기소해요. 약식 기소하면은 그럼 거기에 정식 재판 청구해서 무죄를 다퉈야 됩니다. 근데 보통 귀찮아서 그걸 안 하죠. 그래서 거기서 무죄가 나오면 검사가 무혐의하거나 또는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벌점을 그때 없애줍니다. 이런 사례들이 참 많은데요. 누군가는 한번 산을 넘어야 됩니다. 이분은 그냥 좋게 끝났어요. 근데 다음에 또 이런 사례가 되면 그래 내가 한번 십자가를 매겠다. 내가 무죄 열심히 다퉈보겠다. 그래서 무조건 되고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건 잘못이다. 그런 판결들이 몇 번 계속 나오면 경찰의 관행도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9시 뉴스에 아마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귀찮거든요. 그러나 누군가는 한 번은 넘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넘어야 될 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제 방송했던 건데요. 앞에 신호등이 직자 동시 신호입니다.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합니다. 맞은편에는 차들이 이쪽에서 직좌니까요. 맞은편의 차들은 전부 다 신호 대기하고 있죠. 정상적으로 가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직자 신호입니다. 맞은편에 차들 신호 대기하고 있고요. 자,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이 사고 피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요.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차가 몇 대 지나가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렇게. 저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걸 피하려면은 내 신호대로 건너간 다음에 한 대 한 대 지나갈 때마다 혹시 이렇게 섰다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이번 사고 제가 그랬죠. 경찰은 차대 보행자 사고이기 때문에 차를 가해자로 보고 운전자에게 벌점과 범칙금 부과할 거다. 하려고 할 거다. 그러나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를 거부하고 즉결 보내달라고 하고 나중에 정식 재판에서 꼭 무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즉결 심판, 그리고 정식 재판하는 과정 제가 다 어떻게 하시라고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어제 방송했는데요. 어제 저한테 많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글이 올라온 게요. 자, 저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면 너무 억울하네요. 네, 경찰관이 통고 처분하겠다고 그러면 거부하고 즉결 보내달라고 그래서요. 꼭 무죄 받으세요. 자, 그랬더니요. 네, 보험사에서는 자기 부담금 20만 원 전부 내라 그러고요. 상대가 50만 원 낸대요. 상대 치료에 10만 원 나왔고요. 10만 원 나온 거 우리 보험사 처리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운전자에게 잘못 전혀 없으니까 치료비 한 푼도 대주지 말고 강하게 우리 보험사에 얘기하세요. 근데 교통조사팀으로 넘어갔어요. 네, 교통조사팀에서 우선 진술서를 작성해서 보내라 하네요. 진술서랑 동영상 첨부해서 형사처분을 받을지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네, 경찰에서 범칙금과 벌점 부과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즉결 보내달라고 하시라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이어질 텐데요. 네, 위 내용 참고해서 진술 작성하실 때 주행 속도, 보행자 안전거리 등 자세하게 작성해 보내주시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범칙금 통보서 발부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통조사팀에서 연락이 왔대요. 결국 뭐예요? 네, 그 당시 속도가 얼마였나요? 네, 보행자 언제 봤나요? 그거 상세하게 좀 써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사고 처리하면서 범칙금 통고 처분하겠다는 거 경찰은 그렇게 합니다. 저거 못 피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렇게 쓰고 서류 그 당시 속도가 얼마였는지 언제 봤는지 그거 확인해서 보내주시면은 그러면은 범칙금 내시라고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통조사팀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로교통공단에 불박차 속도 분석해달라 하시고요. 무단횡단자 나타났을 때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즉 내 차의 속도에 정지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분석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누구한테? 경찰관한테. 경찰관이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미 방송에 다 얘기했어요. 도로교통공단 얘기 빼놓고는요. 근데 자꾸 또 어떻게 되나 그러시면 저보고 어쩌란 얘기입니까? 누군가는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런데 넘기가 귀찮습니다. 힘든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 넘습니다. 누가 넘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통고 처분,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경찰의 관행 언제쯤 바뀌겠습니까?